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도요. 고금리에 대한 공포가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섬뜩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미국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서 나홀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전망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꺾이고. 시장의 지표들도 꺾이고 있고요. 이것은 침체에 대한 신호? 아니면 위기에 대한 신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착륙일까요? 경착륙일까요?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요. 연착륙보다는요. 경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한번 보세요. 지난 10월 25일에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 7.90%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1월 3일에는 7.86으로 떨어지고요. 11월 22일에는 7.41%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2000년 12월에 2.86%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2021년 9월 29일에도 3.10% 기록했습니다. 7.41%라는 것도요. 과거에 보면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금리의 어떤 쇼크 내지는 고금리의 쓰나미가 섬뜩한 상황을 몰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단기간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보면 2022년 3월부터 0.25%를 올려서 최고금리가 0.5%가 됐잖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1년하고 말입니다. 1년하고 2개월 만에 무려 말입니다. 5%가 올라갔어요. 5.25가 됐으니까요. 5.25가. 이것이 말입니다. 7월까지 가요. 그러면 1년하고 4개월 만에 5.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0.25%가 5.5%가 됐으니까 사실상 말입니다. 5.25%가 오른 거잖아요. 단기간에 급속하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충격은 그동안은 못 느끼다가 이제 이자가 계속 달달이 나오고요. 그게 3개월을 넘어서 6개월, 1년 6개월쯤 오니까 이자가 진짜 무섭구나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충격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뜩한 경고라고 섬뜩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소매 판매가 꼬꾸라졌습니다. 10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1%까지 꼬꾸라졌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10월에 꺾인 거예요. 지난 3월에 마이너스 1.0%였던 것이 10월에 마이너스 0.1%까지 빠졌습니다. 소매 판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10월이 마이너스 0.8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선행지수는 적어도 말입니다. 7개월 후 내지는 1년 후의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0.8%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7개월, 8개월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19개월 연속 미국 경제의 선행 경기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 3월에 마이너스 6.7%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0.8%가 빠졌다는 것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19개월 연속 계속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19개월 연속. 지금 분위기로 보면요. 2022년 6월에 마이너스 0.8이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이제 충격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충격이 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경기 선행지수가 나빠지니까 실질적인 지표도 떨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당장 말입니다.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요. 10월이 46.7까지 빠졌습니다. 9월에는요 49까지 올라갔거든요. 지난 6월이 46을 기록을 했는데 46, 6월이죠. 7월, 8월, 9월 계속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선인 50%는 못 넘었어요. 게다가 50% 가기 직전 49%에서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46.7%로 꼬꾸라졌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제조업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니까 구매 관리자라는 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외부로부터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요. 재료까지 계속 사들이는 담당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이거 진짜 나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9에서 4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협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 때 41.5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46까지 떨어지니까 올 들어 세 번째다. 올 들어 세 번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에 떨어지는 폭은 첫 번째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제조업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비스업도 예상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54.5를 기록했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10월에는 51.8이에요. 여전히 말입니다. 기준선 위인 것은 사실이에요. 기준선이 50이니까 50인 것 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8월에 54.5가 10월에 51.8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요. 서비스업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50을 만약에 50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여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폭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고용 인구가 33만 6천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10월에는 15만 명 늘어났는데 그쳤고요. 실업률도 3.9%입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4% 사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9%는요. 완전 고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까지 올라갔죠. 이제. 이게 이제 4%를 넘어선다. 그러면요. 자발적인 실업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실업이 보통 3 내지 4%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라 타의적 실업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업이 고용을 정리한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매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3.2%입니다. 10월이 많이 떨어졌어요. 9월에 3.7%보다는 3.2%까지 떨어진 것이 많이 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떨어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표 물가는 2%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2%. 그런데 3.2%까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고물가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가면 소매 판매, 소비는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다가 지금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야말로 쇼핑 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계속 세일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 이게 미국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갑을 안 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예, 고물가에 무섭다 이 이야기도 되고요. 고금리에 돈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언론들 특히 블룸버그 같은 데서 분석하는 것을 보면요. 세일을 더 해라 이거. 세일을 더 해라. 가격을 더 낮추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사겠다. 이 말은 여러분 예, 그만큼 말입니다. 가격 저항이 심하다는 이야기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일을 더 하고 싶어도요. 재료의 인건비에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세일을 더 하면 손해가 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든다. 결국은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미국은요 잘 나갔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4.9%까지 성장을 하면서 시장의 예측치 4.4%보다는 훨씬 높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요. 지금 그래 3분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과연 4분기가 좋을 거냐. 예, 이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4분기가 2.6%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작년 3분기에도 2.9% 성장했는데도 4.9% 성장을 했잖아요. 올해 3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올해 4분기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요. 현재까지는 침체의 어떤 모양새가 더 커진다. 결국 말입니다. 고금리가 예, 쓰나미처럼 시장을 썰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고물가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지만 결국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면서요. 경기가 침체 쪽으로 점점 가닥을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요. 미국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고금리에 고물가는 여전하거든요. 게다가 미국은요. 그나마 돈을 덜 풀어서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실물의 가치보다가 달러 가치에 무너지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이야기. 이것은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물가는요. 점점 더 올라가고요. 자산시장의 거품은 더 많이 쌓일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부채 폭발의 원인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점점 현실화돼 가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는 게 시장인데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는요. 예,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것은 거의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싸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표가 저는 나오기만 하면 아주 작은 지표라고 하더라도요. 그 지표의 과거까지도 제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지표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시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이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요. 늘 변하는 건 맞지만요. 이게 추세선에 따라서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침체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